먼저 축포극강 서구의 비전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초 서구 인구가 전국광역시 자치구 중 네 번째,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74개 자치구 중 9번째로 50만을 돌파한 것을 국민과 함께 경축하고자 합니다. 이제 인천시 서구는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전국 자치단체에서 상위권에 도달해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세계 관문도시이고 육해 공교통뿐만 아니라 인근에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래가 밝은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어 권 의원도 인천시 서구에 사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강범석 서구청장께서도 을미년 새해에는 안전과 복지에 주안점을 두어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 건설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구청 직원들이 소위 갑질의 횡포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 서구 긍정적인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서구청 직원의 갑질 횡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서구청 감사실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사항으로 본 의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작년 11월 27일 나음병원을 첫 번째로 방문하여 간호본부장과 소방사와 면담을 진행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하여 서구청 직원이 해당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당시 입원 환자가 담당 간호사에게 그 일행들이 입원 중에 불법 시술, 눈썹 분신을 받고 주의를 너무나 소란하게 하여 입원 중 여러 사항이 많았다고 호소했으며 이에 담당 간호사가 해당 수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수간호사가 간호본부장에게 보고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작년 12월 1일 감사실 직원 2명이 서구청 소속 공무원이 나음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불법 눈썹 문신을 시술을 하였다는 민원 제목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나음병원을 방문하여 간호본부장과 면담한 결과입니다. 병원 간호사실에서는 시술 장면을 직접 목격한 간호사는 없고 환자를 통해 간호사에게 이런 사실이 전달되었고 보고를 통하여 간호본부장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작년 12월 12일 감사실 직원 2명이 당시 교통사고로 서구청 공무원과 같이 입원해 있던 일행과 면담을 진행한 결과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눈썹 시술을 받았으며 다만 누구인지는 당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 시술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병원에서 불법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커튼을 치고 시술을 받는 동안 다른 일행들이 돌아가면 간호사의 저지를 막고 우리가 누구인 줄 아냐 하면서 간호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구청장이 1호차 면회를 단행한 후로 더욱 기고만장한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갑질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공무원 갑질과 관련한 사례로 풍물당 예술감독게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해촉에 보면 구청장은 예술감독 및 다른 각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올해 9월 3일 관계 공무원이 문화회관 풍물단 연습실을 찾아가서 연습 중인 풍물단 감독에게 이번 임기가 만료되면 재임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실질적인 해임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풍물단 감독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거치를 심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임 통보를 한 것이야말로 갑질의 행포인 것입니다. 만약 의식의 해임을 하려면 합당한 이유를 들어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을러보는 일부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을 권노원은 한탄할 금을 끼게 없으며 공무원들이 주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세로 바뀌기를 기대해봅니다. 여기에서 대통령 훈련 제44호 공무원 윤리 헌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 증오의 최일선에 서서 계려야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계려를 위해서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며 공명과 정면은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학교에 다해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가지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이렇듯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숭고한 사명과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질의 행포를 부린다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논어에 거직 조제왕 증민복, 거왕 조제즉 증민불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든 자를 굳은 자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르지만 굽은 자를 고든 자 위에 놓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각 부서에서 정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갑질의 행포를 일삼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행정을 시비할 것이며 서구청 또한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소수 몇 사람으로 인해 수차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구청장께서는 향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공직자 여러분, 주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일합시다. 주민을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봉사자로 그리하여 50만 국민의 시대에 맞는 서구 이상에 맞는 공무원으로 일합시다. 후대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긍지를 갖고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정 위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 자유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정민 회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0만 소국민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21세기 희망찬 국민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안봉석 부총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의 시청 신축 용역에 가정오구리 무원시티로 이전 건립도 포함시켜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우리 서구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대화입니다. 남동구 골동의 현재 위치에 인천시청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현 청사는 지난 1985년 직화시 당시 건립된 7,300평 규모의 청사로 광역시로 개편된 이후
행정기구가 확대로 인해 사무 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또 인천경제자유도청을 비롯한 산하사업소와 지방공격 등이 분산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3월 12일부터 인천발전연구원을 통해 인천광역시 신청사 건립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 연구를 정책 과제로 선정하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 이전이 최적지인 우리 서구가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용역에 서구의 이전 권력도 함께 검토하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당연한 소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단순하게 공간 부족 차원의 문제만을 가지고 시청을 증축하거나 옮겨야 하는 이유를 찾았었습니다. 이제는 이를 좀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이전이 인천 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기폭제가 된다면 현재 위치의 신축이나 증축보다는 이전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인천시청의 이전 최적지는 우리 서구의 가정오구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청 이전을 위한 최적지인 가정오구리를 용역에 포함시켜 검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오구리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인천 지역의 중심지라 하겠습니다. 가정오구리라고 하면 흔히 인천이 소목부에 치우쳐 위치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측면에서 가정오구리는 인천이 남북 방향의 십자형 중심축에 위치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청이 가정오구리로 이전하면 서구민뿐만 아니라 강화, 부평, 계양, 동구, 중구민 등 많은 인천 시민들이 시청에 접근하기가 편해질 것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인구가 인천 전체의 절반이 넘는 약 170만 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시민수까지 고려한다면 이전 최적지는 당연히 인천의 지리적 중심지인 가정오구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300만의 인천도시는 가정오구리에 시청을 이전하여 인천 소부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는 가정공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가정오구리는 교통중심지라고 합니다. 이학재 국회의원이 주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가 확장되어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라 진입도로가 완성되었고 향후 제3 연입로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인천 도시철도 2호선이 2016년대에 조기 준공 예정이며 인천공항철도 범합역이 인접해 있습니다. KTX가 서구에 일찍 개통했고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서구 연장이 확장되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성남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청라국제도시 연장 또한 KDI에서 타당성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라 IC, 청라 강서간, BRT, 엠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가정오구리와 그 인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통수단이 모두 완비되면 가정오구리 일대는 인천시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교통요지로 변모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정오구리로부터 해외로 드나드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20km의 거리에 있고 서울 여의도에 또한 20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외국인으로의 접근성과 서울 중심으로의 접근성이 인천 시내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시청 이전은 인천 발전의 새로운 기폭제입니다. 인천시청 이전 문제가 단지 공간 부족에서 찾을 문제가 아니고 인천 발전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가정오구리를 중심으로 서북부 지역에는 엄청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오구리 루머시티 사업, 가정택지개발 사업, 청라경제자유구역 사업, 검단 신도시 사업 등
인천 개발 수요를 수용할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송폐역과 인천시 발전이 송폐역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많은 민간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시청 청사 이전 우리와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이 성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선도 사업이라 될 것입니다. 인천시청의 가정우리 이전 신축 주장은 루원시티 개발의 난항을 겪게 되면서 루원시티 사업의 성공을 위한 앵커 시설로서도 그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넷째, 부지 확보가 용이합니다. 가정우리 루원시티 사업은 현재 토지 이용계획을 재수립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시청 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저는 인천시청을 우리 소구 가정우리로 옮기는 것이 인천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청의 가정우리 이전은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 개발 사업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는 인천이 3분의 2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발전이 인천의 발전이고 인천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서구를 사랑하고 서구민을 사랑하는 서구민이 대표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인천시청을 서구로 이전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시가 발주해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신청사 권력 관련 영역에 가정동 루원시티로 이전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어렵다면 루원시티 지역의 제2시청사라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발전에 우리 여야가 없습니다. 해당 영역에 서구를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서구청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시청을 서구로 옮기자고 발언한 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지금 3월 12일 날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에 발맞추어 우리 50만 서구민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이 함께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했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4월 16일 오늘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맞아 유명을 발휘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고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50만 서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 출신 서구의 의장 시무창 의원입니다. 오늘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안녕과 국지도 시민들을 위하여 일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부대교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공직사회의 최대 개혁과제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안으로 감사실의 민간 전문가 운영에 관하여 고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천 서구가 지난 3월 1일자로 광역자치단체 자치구 중에서 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 전국 광역시 중 4번째의 초대형 자치구로 등록되었으며 우리는 이를 자축하고 원영하는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 일국 성과가 추가로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른 많은 직원들이 영전과 함께 수평, 수직적 조직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않을지라도 폭넓게 집행부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일에 대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는 50만이 거주하는 7 자치구로서의 조직 개편도 중요하였지만 이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감도 외면할 수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640곳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공공기관 청년도 측정 결과를 지난 연말 12월 3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종합청년도가 6.83점으로 4등급이며 우리 인천 서구는 종합청년도 7.68점으로 3등급으로 분류되어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였음에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그나마 지방공단 중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최우수 공단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위안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인천 서구를 빛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분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50만의 1등 자치구로서의 주역은 바로 공직자 여러분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노선을 거돌리고 자부심과 함께 변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인천 서구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감사실장에게 수시 감찰 권한을 확대하고 감찰 결과에 따라 고과제를 반영하여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행력을 담보하는 감찰 부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를 공개 채용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정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정 질문은 수도권 매입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 서구 주민들은 25년간 수도권 쓰레기 매입지로부터 발생되는 박치, 소음, 분진 등 각종 환경적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와 파생적으로 정신적 피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주민들이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하며 행복할 권리에 대해 보장해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80%라는 수치를 보듯이 주민들은 수도권 쓰레기 매입지 2016년 종료 약속의 이행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공약으로 말씀하신 유정복 시장님이시지만 현재 행하시는 불투명한 자국이 정반대로의 단계를 준비하는 움직임은 납득되기가 힘듭니다. 최근 환경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서울시는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지방공사로 하고 매립 면허권을 인천시에 이양하겠다고 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영구 사용을 위한 사전 후속적인 선제적 조치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4자 협의체 구성이 유정복 인천시장님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가면서 시청에서 내세우는 매립지의 피해 당사자가 없는 의문스러운 시민단체 등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으로 기록될까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당뇨기 같은 시장님과 대립되는 행보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해 볼 때 총장님의 곤란한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메리츠라는 도의 외부 효과 영향권 아래에 있는 우리 서구이기 때문에 또한 서구의 총장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 논리를 떠나 생존권적 권리로 바라봐야 하고 서구 주민의 총의를 바탕으로 총장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2016년 메리츠 종료를 위한 대체 메리츠 확보 등 종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종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현실 속에서 4자 협의체의 부상 아래 현재적 합의로 내일 종료가 다소 늦어진다 해도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듯이 4자 협의체가 아니고 인천 시민 대표도 아닌 피해 영향권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우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 또한 인천시가 아닌 인천시가 주체가 되어 영향권 지역을 위해 사용 수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4자 통제적 합의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금을 피해 영향권을 위해 달리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듯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민단체 구성원의 피해 영향권 주민 대표가 당연히 과반수 이상 참여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관철되기 어렵다면 총장님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계속 참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정 질문을 진행에 앞서 세월호 참사의 주의를 애도하며 희생자 여러분의 영웅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의원의 정육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한 편안하고 서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 강범석 총장님을 비롯한 900여 정육자 여러분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리며 서구 50만 국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제202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50만 국민을 대표하여 구정심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총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사기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이사장님을 제외한 임원진 구성이 내부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인공경영으로 국민의 공인 증진을 추구하여 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4년도에 공공기관 통년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인천자치구 경영평가 7년 연속 1위를, 그리고 국영만족도 6년 연속 1위라는 금자탑을 쌓아 자부심을 높이는데 그에 비해 미래가 밝지 못함에 하소연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공단 임원진들을 채용함에 있어 서구청 간부공무원들이 명예퇴직 후 주요 임원진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낙하산 인사로 해질 수도 있고 또한 임원진들을 직책을 한마디로 거쳐 가는 정거장 등으로 생각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은 남녀노소 모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시설 또한 타국에 비해 많게는 3배 이상 많은 관계로 무엇보다도 임원진의 마인드와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공단에서 몸담고 일하고 있는 직원이나 국민에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고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임원진이 채용되어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단이 창설된 지 15년이 되어 애착을 갖고 있는 내부 직원에게 안정적이고 꿈과 희망이 있는 직장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공단 임원진들의 채용에 있어 이와 같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에 비해 많게는 3배 이상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를 전문업체에 민간 위탁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와 주민 만족도 향상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 5개와 국민체육을 위한 시설 3개소, 어르신을 위한 시설 2개소와 문화와 놀이를 위한 시설 2개소, 주식합주를 위한 시설 3개소 등 총 16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 관리 운영하는 시설이 많아 운영 자체가 다소 방만해지고 전문 인력이 충원 또한 이루어지지 않나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 주시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면밀하고 정확한 조직 진단을 통하여 민간 위탁 방안을 검토하여 서구 지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상으로 부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세월호 참사의 주기를 맞이해서 유명을 다해하신 국민들의 명복과 국가적 마음의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고민하시며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종민 이사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구 발전을 위한 노견으로 그래서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부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감사 운영 관련 제안하신 수시 감찰 활동 강화 및 감찰 결과에 따른 국가제 반영 사항과 감사 분야의 민간 전문가 공개 채용 운영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 예방을 목적으로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측정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부 청렴도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내부 청렴도를 종합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라국제도시 루어시티 검단 시도시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과 인허가 사항이 입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 50만 돌파로 최근 단기간 동안 외부로부터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르는 행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은 물론이고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측면이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시민들로부터 평가되는 외부 청렴도에 있어서 다소 우려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들을 잘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청렴도 결과에서는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 우리 구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의 과정 전반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개성과 공정성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도 외부 청렴도 평가는 물론이고 내부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깊이 무게를 인식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부패 공직자의 엄정한 처벌과 공직자의 청렴 윤리의식 확립 등 총 8개 분야 20여 개 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900여 공직자 모두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 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감사실장에게 수시 감찰 권한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신 바와 같이 감사실장은 개방형 직위로서 2012년부터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에 모집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 목적에 맞게 감사실장 주관하에 수시 공직 감찰은 물론 테마형 개혁 감찰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예방적 감찰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정책 결정 과정과 인사 시스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성실한 공직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개선은 물론 규정 비리나 업무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부패나 업무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감찰 결과에 따라 복과제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 적발 공무원과 징계 공무원은 2015년 인사기본계획에 의거 근무 평정 시 실적 감점제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비선호 부서 근무 및 현장 업무 수행 부서 전도 조치 등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년 연말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한 우수부서 3개 부서와 공무원 7명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으며 근무 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 분야 유공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 후에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행력을 담보하는 감찰 동원 인력의 확보를 위해 제안하신 민간 전문가의 공개 채용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2010년 7월 1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자체 감사를 전담하는 감사실을 2012년 2월 24일 신설하여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갖추었고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임기제 개방형 공모를 실시하여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감사실정을 임용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우리 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사자 선제적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해 영향 번역을 위해 관리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와 정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알다시피 수도권 매립지는 수도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일반 산업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매립 처분하기 위하여 89년 2월 2일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공동으로 협정하여 건설하고 운영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우리 서구는 지난 25년간 매립지로부터 발생되는 악취, 소음, 분진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지난 2015년 1월 9일 사자간 선제적 합의는 그동안 피해 지역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에 대한 정책 방향은 그동안 환경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감안할 때 수도권 매립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당연히 우리 서구를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사자 합의를 포함한 수도권 매립지에 관한 정책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가닥을 먼저 밝히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이익이 인천시로 이양될 수 있도록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피해 지역 및 우리 서구 주변을 위하여 관리 집행되는 것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시민협의회에 피해 영향권 주민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사안과 구청장이 시민협의회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매립지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 구성의 배경은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 발표와 향후 사자간 협의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개선 논의 기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구를 통하여 선제적 조치 등 우선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련인 인천시와 서구청, 피해 영향권 지역 주민대표, 국회의원, 정당,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인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수도권 매립지 정책 변화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해 영향권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나 우리 부에서는 해촉법에 의하여 구성된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가 마땅히 피해 지역 대표로서 참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타 우리 서구 주변 지역의 주민 대표도 함께 참석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포함한 6개 단체를 인천시에 위원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저도 우리 의장님과 함께協力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협의체에 참여했던 단체 중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서구지역 일부 주민대표단체가 시민협의회 탈퇴를 선언한 바 있고 대표성을 지닌 수도권 매립지 피해 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는 공식적으로 협의회 참석을 거부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참석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가 수도권 협의회, 일부 단체가 시민협의회를 탈퇴하거나 불참한다고 해서 구정의 현안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동협의회에 불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또한 우리 서구 이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로 결정이 되거나 논의가 흘러갈 수 있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우리 서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혹은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청장이 시민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자 합의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금 등 우리 서구의 이익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구로 이끌어오기 위해서라도 서구민의 의사를, 우리 서구민의 뜻을 그에 통해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 주민의 특히 인접 영향권 지역을 포함한 피해 지역이 소외되거나 우리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은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임원진의 채용에 관한 문제와 공단 사업의 민간 위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임원진 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원에 대한 임면 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공단 임원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4조에 의거하여 내부 승진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개 채용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며 응모자를 대상으로 임원 추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임명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응모 대상은 공단 직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 응모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관계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단 사업의 민간 위탁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위탁 사업은 공기업 평가원 등 전문기관의 타당성 능력을 통하여 공단 위탁의 효율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생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직영, 민간 위탁, 공단 위탁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 후에 시행할 계획이며 또한 지방공기업법 설립 운영 기준에 따라 3년 단위로 시행되는 조직 진단 시에 국민들에게 질 높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하여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